2022년도 33회 시험 보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셨는데 노력한 결과만큼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고요. 강의하는 강사로서는 좀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는 것은 해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스킵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풀 것인지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제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1차 시험도 봤다는 전제를 하고요. 그럼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 공법이 많이 어려웠죠. 공법에서 이미 약간 멘탈이 지금 제가 지금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공시세법을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건 하나가 또 뭐냐면은 강의를 공부를 좀 했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최소한 7월달, 8월달 단원별 모의고사 있죠. 거기 있는 지문 정도라 우리가 마지막에 9월달에 백선 강의 진행했죠. 그 백선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을 습득했다는 가정하에 아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을 제가 커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세법은 25번부터 들어가는데 미리 문제지를 배부를 하잖아요. 배부를 했을 때 한 문제를 풀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시고 그 인쇄 때문에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넘겨보시면은 천천히 넘겨보시면은 느낌이 와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리 천천히 넘겨보면서 계략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놓은 겁니다.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이 아니고요. 올해 강의를 들었고 시험을 보는 수강생 입장이기 때문에 멘탈이 막 중간에 붕괴될 수도 있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커버를 시키는지, 그리고 집에서 욕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 문제 나오면.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 할게요. 제가 타이머를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25번을 봤더니 문제를 딱 보는 순간부터 이 기출된 지문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반말로 할게요. 리을밖에 없네. 그럼 25번은 내가 지금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풀지 말고 우선 세모 표시. 나중에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본다. 문제 이상하긴 했네 이번에. 26번. 뭐야 이거. 서류 송달. 최근에 낸 적 없는데 와 미친놈들이 냈나 문제가 왜 이래. 멘탈 잡자. 흔들리지 말고. 우선 이것도 스킵하자. 아는 문제 나오겠지. 나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선 스킵하고 정신 차리자. 하원진. 27번.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한번 풀어볼까? 재산세 문제 물어봤고, 주거용과 주거에 용하는 건물이니까 겸용주택. 옳은 거 모두 찾는 거 물어봤네. 지문 봤더니 전체로 괜찮네. 자, 기억. 일동. 이렇게 배웠지. 일동이란 단어가 보이며 숫자 보이지 않는다. 그냥 주거 분말 주택.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말 주택. 그러면 기억은 맞네. 기억은 옳은 지문. 보기에서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절대 답이 되면 안 되겠네. 기억이 우선 빠져있네. 우선 제껴놓고 니은을 봤더니 1, 9란 단어가 들어가면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으로 보는데 봤더니 100분의 60이니까 100분의 50 이상 맞네. 요건 충족했으니까 전부주택으로 본다. 맞네. 얘도 옳은 지문.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우선은 1번도 답이 안 되겠네. 그다음 디귿. 기초적인 거 지방세 공통점이지.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계적으로 10배. 공부 열심히 했네. 10배. 맞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 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5번. 한 문제 맞췄고 괜찮네. 멘탈 잡고 이상한 문제 많이 냈지만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나올 거다. 천천히 한번 가보자. 28번. 물어보는 문제가 쭉 전체적으로 봤더니 괜찮네. 대부분 기출문제 같고. 자, 28번. 재단 물어봤고 틀린 거 찾는 것이네. 그러면 가볼까? 1번. 지문을 전체 다 읽으면 안 되고 키워드를 봐야 되니까 자 키워드 한번 봤더니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했다면 종중이 세금 내겠지만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낸다. 얘는 맞네. 옳은 지문. 답이 되면 안 되고. 자 2번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1년 이상. 그러면 공익 목적이니까 원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1년 내내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돈이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 돈이 개입되면 그때는 과세로 전환되는데 한번 봤더니 유상 이전을 약정했네. 그러면 돈이 개입됐네. 그러면 이때는 과세해야 되지. 근데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됐으니까 이게 틀렸네. 그러면 틀린 문제 찾는 것이고 2번이 틀렸으니까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3번부터 문제를 뭐하러 읽고 시간 세이브 시켜야지. 그러면 바로 2번 체크하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시간 봤더니 3분 좀 넘어갔네. 괜찮네. 자, 29번 봤더니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옳은 거? 자, 1번. 세율 물어봤네. 세율 암기했지. 그러면 3주택 이상인데 법인이지. 그러면은 누진세율로 구조로 법인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숫자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지문. 무조건 비례세율로 가야 되고 최고 세율이니까 그냥 3주택이니까 6%로 가야죠. 우리가 암기한 그대로 나왔고. 자, 2번을 봤더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이런 거 나 공부한 적 없는데. 그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OX 판정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세모 표시하고 스킵해 보자. 얘는 확실히 틀린 질문이고. 판단 유보하고. 자, 3번 봤더니 이번에 개정 등으로 이 날짜 꼭 기억하라고 강사가 얘기했다. 하천재가. 주택 보유 현황 신고지. 그럼 이곳은 10월 달이 아니잖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틀렸네. 확실히 틀렸고 기초 지문이고. 자, 4번을 봤더니 쭉 키워드를 봤더니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인데 나 지금 12년 보유했으니까 100분의 50이 아니지. 이게 20, 40, 50인데 두 번째 구간이니까 40으로 가야지. 기초 지문. 숫자가 틀렸네. 자, 5번 봤더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지? 이미 앞에 조문에서 여기 주택은 별장을 제외한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 조문에서는 그 말을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것이니까 정답은 5번. 문제 안 좋네. 이거 옳은 거 물어놓고 맨 끝에 답을 만들면 어떻게 시간만 걸리게. 짜증날라네. 그래도 우선 세 문제 정도를 맞춘 것 같고. 자, 30번. 역시나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옳은 거 물어봤네. 자, 1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1%에서 5% 아니지. 우리가 토지는 백화점 가서 명품을 종일삼, 10에서 30으로 암기했지. 명품을 종일삼. 그러면 숫자가 틀렸고 그러니까 세율을 암기하는 게 맞네. 그래서 스킵하는 지문이 없어지고. 자, 2번을 봤더니 우선 키워드가 분납 물어봤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요건이 250만 원은 초과해야 되는데 200만 원이네. 그러면 분납할 수 있다가 아니지. 분납할 수 없지. 2번 틀렸고. 자, 3번. 그러면 과세관청이 징수할 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인데 주택하고 토지를 합산한다? 아닌데 토지 계산 따로 하고 건물 계산 따로 해야 되는데 토지 계산, 주택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합산? 뭔가 좀 이상하다. 지문 다시 읽을 필요가 없고 우선 느낌이 안 오니까 우선 OX 판정을 유보시키고 세모 표시. 우선 뒤에 걸 먼저 읽어보자. 자, 4번 봤더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방식 가능하고 날짜가 12월 달이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럼 정답은 4번이네. 그러면 3번 지문은 내가 굳이 OX를 판정할 필요가 없었네. 정답은 나왔다. 4번. 굳이 5번 읽을 필요가 없지. 정답 나왔는데. 그 다음에 31번 봤더니 와, 이거 미친놈들이 냈네. 우리가 무슨 세무사 시험도 아니고 이거는 아예 안 푼다. 그냥 스킵. 심하네. 짜증날라네 갑자기. 멘탈 잡자. 하원재 흔들리면 안 된다. 풀 수 있는 문제 많다.
시간 세이브 시키고 넘어가자. 32번. 와, 뭘 또 무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세무사 시험으로 생각을 해? 우선 스킵해보자. 그런데 연습은 했던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은 스킵해놓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고 시간 남으면 한번 보지 뭐. 우선 스킵해놓자. 과감하게 넘어가자. 자, 33번 봤더니 양도세 문제 물어봤고 옳은 거 물어봤네. 자, 1번. 몇 년 전 기출지문 같은데 악용방지하기에서 5년 전에 시축한 것을 팔아서 추계로 하며 제지하지. 그러면 이게 3년 3이 아니고 5년 이내고 100분의 5지. 그럼 틀렸네. 5로 가야지. 자, 2번. 키워드를 쭉 봤더니 자, 물납 물어봤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는데 그럼 이후 여와 불문하고 뭐 이런 거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네. 물납은 안 되는 거야. 틀렸네. 3번.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 100분의 5를 공제한다. 아니지. 이게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이니까 의무를 이행했다고 혜택 주는 게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때리니까 한다고 해서 내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틀렸네. 그다음에 4번을 봤더니 키워드를 봤더니 분할납부 물어봤네. 분할납부.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첫 번째 구간이네. 그러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데 100분의 50 금액 아니지.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지. 틀렸고. 자, 5번을 봤더니 키워드가 무신고 가산세 물어봤네. 무신고 가산세인데 그럼 하나만 확인해 보자.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부정한 행위가 아니네. 그러면 사기가 아니니까 일반 과소신고 100분의 20. 암기하기 잘했네.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것이니까 뭐 한두 개 스킵한다 하더라도 정답은 5번으로 갔어야지. 자, 5번으로 가자. 자, 이게 지금 33번, 5번. 그래도 많이 풀었다. 조금만 기운 내자. 할 수 있다. 멘탈 잡고. 자, 34번. 뭐 지문은 상당히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 것이니까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키워드만 한번 보자. 갑이 16년도에 취득을 했고 요거를 자, 증여를 해줬네. 동생이니까 이거는 2월과세가 아니고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고 을한테 증여를 해주고 증여한 연도가 19년도네. 자, 5년 이내인가 한번 보자. 이걸 병에게 팔았는데 22년도에 팔았네. 그럼 증여받고 5년 내에 팔았으니까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 가능한데 조건을 봤더니 을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으니까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봤더니 을 증여세라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로 봐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으니까 자, 적다 그러면 큰 쪽으로 세금을 때리면 되니까 부인 규정 적용해서 갑이 직접 한 것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럼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 자, 틀린 거. 근데 1번을 봤더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아니지. 증여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2월과세 규정이고 또 양도 행위 부인 규정은 증여한 것을 부과를 증여세를 취소를 하고 환급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것인데 바로 정답 나왔네. 그러니까 문제는 길었는데 그래도 출제위원이 요거는 양심이 좀 있었다. 바로 그냥 1번으로 답을 만들고 시간 줄여주네. 답은 1번. 뭐 굳이 뭐 밑에 읽을 필요 없고. 자, 35번 봤더니 12분 정도 지났네. 뭐 시간 충분하다. 자, 35번 봤더니 취득세 문제, 부가징수 옳은 거 찾는 것이네. 자,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을 한다. 조금 느낌은 이상한데 근데 원칙 예외 뭐 이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원칙은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지. 우선은 틀린 걸로 처리해 놓고 약간 세모 표시해 볼까 좀 애매하니까 원칙은 신고. 대부분 틀린 것 같은데 우선 스킵해 보자. 2번 봤더니 키워드 상속. 그러면 60일에 왜 나와? 상속은 장래 치료의 시간적 여유를 두니까 길게 가야지. 6개월이지. 그리고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지. 그러면은 2번은 확실히 틀렸네.
자, 3번을 봤더니 키워드가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한 후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하기 전이지. 등기하기 전을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옳은 지문은 정확히 3번이네. 그럼 뭐 1번은 조금 애매하지만 정답은 3번 명확하게 나왔네. 3번은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굳이 내가 뭐 4번하고 5번 뭐하러 읽어? 나는 내 실력 믿어. 1년 동안 열심히 했다. 내가 바보냐? 4번하고 5번 읽고 있게. 자, 36번. 부동산 임대업 소득세 문제인데 틀린 거 찾는 거. 자, 1번 봤더니 주거용 건물 임대 물어봤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하는데 이거 하천재가 강조한 것 같은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것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지. 그러면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걸 물어봤으니까 공제하지 않는다. 예, 맞네. 그럼 1번은 옳은 지문이고 예상했던 지문이고. 자, 2번 봤더니 회계 처리? 야이씨, 우리가 무슨 회계사냐. 또 모르는 거 나왔다. 흥분하지 말고 멘탈 잡고 스킵하자. 모르는 거 과감하게 스킵하고. 자, 틀린 거 찾는 거다. 자, 3번을 봤더니 키워드 보자. 주택 물어봤고 간주임대료를 총수금에 산입하는데 우리 주택 간주임대료는 두 가지 요건을 봐야 되지. 우선 3주택 이상 봤더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3주택 이상 맞는데 3주택 이상이라고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 받은 합계액이 3억 원 초과를 해야 되는데 자, 지문 봤더니 이 요건이 없네. 그러면 산입한다고 표현하면 틀리지. 틀렸네. 그러면은 틀린 거 찾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 뭐 4번하고 5번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 36번도 답 맞췄네. 확신이 든다. 자, 시간 봤더니 와 15분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한 세법 한 17, 8, 20분까지 투자할 수 있지. 마킹하는 시간 빼더라도. 30분 봤더니 등록면허세 틀린 거. 자, 1번. 이거는 뭐 틀린 지문으로 만들 수가 없지. 목적자만 찾으면 되잖아. 목적. 맞네. 자, 2번 백선에서 봤던 것 같다. 채권이 저당권이 2개를 하더라도 납세지는 하나로 나와야 되니까 처음 등록하는 쪽으로 간다. 맞네. 맞고 3번은 늘 나왔던 것이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취취 등록으로 암기했다. 취득세는 취득관청이고 등록물 등록관청, 취득물권이고. 4번 봤더니 뭐야 이거. 한 번도 안 봤던 지문인데 그럼 나는 이거 OX 판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다시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 보자. 스킵하고 5번을 봤더니 이번에 강조한 거네. 개정돼서 중요하지. 채권자 대의자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신고 납부가 있으면은 과세관청은 원래 납세자한테 통보해 준다. 맞네. 그러면 지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5번이 맞으니까 4번은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지만 나머지 지문이 맞으니까 4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틀렸겠네. 그럼 뭐 내가 어디가 틀린지 알 필요가 없지. 4번으로 찍자. 맞는 것 같다. 오, 시간 많이 걸렸네, 생각보다. 자, 좀 더 풀어보자. 자, 38번. 뭐, 징수와 환급? 와, 뭐야, 이거. 나 본 적 없는데? 아니, 스킵하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지 뭐. 스킵하자. 자, 39번 봤더니, 최근에 나온 문제 같은데, 1세대 1주택 가로넣기 문제. 자, 첫 번째 봤더니, 귀농주택? 배운 적 없는데 이거. 무슨 스킵하자. 우선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 봤더니 오케이 배운 거. 수도권 박. 기계적으로 3년. 그럼 니은은 무조건 3년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3년이니까 니은이 3년 들어간 게 여기 있네. 여기. 그럼 나머지 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봤더니 이거 몇 년제 기출문제인데 혼인은 5년이지. 그러면 디귿은 무조건 5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디귿에서 5자가 들어간 것은 4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4번. 오케이, 땡큐. 잘하면 점수 나오겠는데. 자, 마지막 문제. 시간 17분 걸렸다. 자, 빨리 보자. 취득세 옳은 거.
자, 1번 봤더니 주체 키워드 보자. 키워드 주체 구조보 취득자 외이자가 가설했다. 무조건 세금은 주체 구조보 취득자. 맞네. 와, 정답 1번. 오, 다 풀었다. 시간을 봤더니 18분. 나머지 문제 검토하려고 했더니 시간 없다. 에이, 그냥 4번으로 찍자. 4번 다 찍자. 자, 다 풀었다. 자, 이렇게 제가 풀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부 이렇게 막 이렇게 판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풀어봐서 지금 시간이 18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제가 문제지를 갖다 놓고 푼다면 16분 정도가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 있죠? 이게 요거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 10개, 11개. 요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16문제 중에서 11문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했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좀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요. 첫 번째 두 문제가 조금 난해했죠. 여기서 우선은 멘탈이 좀 흔들리는데 이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문도 여기 지금 너무 5문제 정도를 스킵하는 문제를 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시험에서 실력이 좀 있다는 전제하에 11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한 문제 정도 실수가 일어나면 평균적으로 11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10문제면 우리가 16문제 중에서 10문제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62.5%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1문제를 다 맞췄으면은 그때는 비율이 67% 정도가 68.75%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맞췄다 가정하면 나머지는 제가 지금 4번으로 찍었잖아요. 4번으로 찍은 것 중에 이거를 맞췄거든요. 이게 우연히 4번이었거든요. 5개를 찍었는데 확률이 정확히 20%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걸 맞춰갖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11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가 좀 심각했던 게 제가 지금 푼 것은 실력이 있다는 전제에 푼 겁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라 100선까지 다 습득했다는 전제에 풀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최대 맞출 수 있는 게 개인적 생각으로는 11문제 정도였어요. 평균적으로 한 68.75%인데 이거는 최상위권 점수라고요. 이번에 33회 때는 세법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8개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합리적인 시험은 아닌데 이 추세가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 같으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2차 시험 추세가 1차는 합격을 시키고 2차에서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정하기가 쉬운 게 문항수가 사실은 많지가 않죠. 16문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습관적으로 공부를 좀 뒤로 밀어요. 나중에 다른 과목을 먼저 하고 막판에 한번 문항수가 적으니까 나중에 해보자. 근데 우선 제가 조언을 드리면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뭘 시작한다? 그럼 공부 기간이 길어져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든 안 하시든 이제 세법 공부는 문항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11월부터 기초강의부터 좀 차분하게 들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문제를 풀 때 미리 문제지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계략적으로 선택을 해놨고 과감하게 스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34회 때 우리가 데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16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 지문이 아는 게 나온다?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많게는 5개 지문 중에서 2, 3 지문이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세모 표시하시고 스킵하시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스킬도 약간 필요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킬 좋습니다. 스킬 좋은데 스킵하는 게 많은 사람이 있고 스킵하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확률상으로는 스킵하는 게 적은 사람이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객관식 스킬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선은 기본 실력은 있어야 돼요. 기본 실력이라는 게 기출문제는 출제가 다시 가능한 부분은 100% 내가 소화하시고 최근에는 문제가 기출 지문에서 옆에 걸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출 지문이 안 됐던 게 나왔던 게 아예 이상한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 옆에 거. 그럼 대표로 이번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최근에 2번 냈거든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뭘 백선에서 문제 풀었냐면은 단원별 모의고사나 그러면 이제는 주거용을 물어봤으니까 주거용 외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 임대 올해 외를 물어봤죠. 나머지는 종합소득 계산할 때 결손금 공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약간의 지문은 첨가를 시켜서 이제는 앞으로는 많이는 아닌데 앞으로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커버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출 지문은 당연히 분석되셔야 되고요. 다만 기출됐다 하더라도 다시 안 나올 거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해드립니다. 그건 스킵하고 중요 기출 지문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요 기출 지문 같은 범위 내에서 옆에 게 있어요. 한두 개 나올 만한 그거를 두세 개 정도를 첨가시키셔야 돼요. 두세 개 문제를. 그러면은 여기서 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10문제 가까이 나오고요. 예상되는 지문에서 한 두세 문제를 커버시키시면 11두세 문제는 풀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실수 안 하시고 문제 푸시면 고득점은 안 나오더라도 세법이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는 가능한 시험이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법에서 너무 체력 소비가 많았고요. 그리고 등기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세법에서 넘어왔을 때 대부분은 체력적으로 저하가 됐고 키워드를 찾아서 푸시는 연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문 자체가 우선 다 길어요. 길어서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실 것 같고 우선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들어가 있죠. 현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이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34회 대비해서는 무조건 3월, 4월 정도 강의까지는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3, 4월 강의까지 다른 것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한 5, 6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제가 강의 중에 예상되는 지문이 좀 보입니다. 그게 전문가겠죠. 예상되는 지문도 제가 좀 해드릴 거고 다만 범위를 너무 넓히면 안 됩니다. 몇 개 좀 해드릴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하나가 발생하는 게 우선 뭐 책도 다 바꿀 겁니다만 7, 8월 달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번 33회 때도 제가 이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 문제가 평균점 60점 넘어간 학원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내년도 우리가 34회 대비해서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 거냐면은 정확히 16문제를 냅니다. 16문제 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 33회 때도 대부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 일부 문제. 그런 문제였는데 34회 때는요. 16문제 중에 3문제에서 4문제를요. 아예 못 푸는 문제를 내려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배운 걸 낼 겁니다. 제가 강의 안 한 거.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제 의도는 뭐냐면은 이거 풀지 말라고요. 이걸 스킵을 하고 나머지 12개, 13개에서 10개에서 11개 이렇게 맞추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7, 8월부터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 연습이 안 되면은 올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는 막 80점 맞는데 실질시험 가시면 멘탈 자체가 붕괴되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많이 당황하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7, 8월 달에 우리가 세모 표시하고 스킵하는 연습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말고는 좀 힘들어지니까 이 연습을 좀 더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2차가 워낙 어렵게 나오니까 야 이렇게 해서 합격하느냐. 근데 아닙니다. 지금 11월부터 공부하시고 강의 안 빠지시고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실력 어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푸는 연습 좀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니까 그리고 뭐 미리 겁을 먹습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고 같이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34회 때는 올해 같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슬픈 이런 거 경험하지 말고 모두 다 합격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